저는 그 2017년도 11월 달에 그 식도암, 그 식도 쪽에 그 3.5cm 정도 되는 크기하고 그 옆에 림프절에 2개 정도가 해가지고 그때 의학적으로는 이제 3기 이렇게 판정을 받고 일단 우선 뭐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뭐 수술하고 다 했습니다. 그죠?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그 복막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복막전이 그리고 이제 복수까지 좀 찬 상태에서 복막전이 돼가지고 다시 그 일부 그 수술 가능한 부위는 복강경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그게 이제 후복막이라서 이제 배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실을 뿌린 듯이 나와 있는 복막 파종 그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술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그 항암을 이제 최종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그 뭐 항암 자체가 그 병원에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한 10% 정도 그 이효율인가 뭐 좀 들을 가능성이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이제 일반 처음 그 화학 독성 항암제하고 그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신약을 이제 임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그걸 권유를 하기에 그거는 일단 제가 봐도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일단 거부하고 그때부터 자연 치유를 그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자연 치유 면에서 보자면 좀 좋았는데 2018년도 8월 달에 아마 그때 제 기억이 아마 8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병원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 끝내고 4일 만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4일 만에 이제 그 당시는 해암이었죠. 해암에 입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연 치유를 했고 뭐 하여튼 저는 좀 운이 좋았던지 9개월 만에 일단 병원에서 CT상에 그 뒤에 있던 복막 파종돼 있던 그 놈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거의 한 3년 정도 지금 거의 3년 정도 지금 이제 계속 병원에서 그 정기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하다가 석 달에 한 번,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틀 전에 화요일 날 다시 또 검사를 했는데 뭐 또 아무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한 번만 더 정기 검사하면 흔히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5년 그 완치라는 뭐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5년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이제 서양의학에서 하는 뭐 치료율, 완치율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참고는 되죠. 식도암이 일반적으로 예후가 좀 쉽지 않은 암이고 특히 복막전이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혈관 분포가 잘 안 돼서 항암제나 이런 약효가 좀 듣기 어렵다. 특히 이렇게 파종 형태면 더더욱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걸 해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때 그 우리 치유기에 쓸 때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했대요? 뭐라고 하시는데 기억이 아, 안 나요. 예. 그때 제가 담당했던 건 종양내과. 예. 한 번도 그분한테 항암 치료는 받지는 않았는데, 그분하고 한 3년 정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좋아졌을 때, 그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선생님의 선택이 자기보다 더 옳았다고, 그냥 선생님 하시는 대로 뭘 하시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그냥 쭉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그 얘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참 대단하시다. 서양의학의 본인의 패러다임 안에서 넘어서는 무엇에 대하여 인정하는 예. 큰 품이 있으신 분 같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분도 어차피 대학병원에 있는 항암이니까 식도 폐암 쪽에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의사인데, 자기가 본 환자 중에서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래요. 아무튼 아까 중간에 많이 힘든 과정은 좀 생략했다고 하셨죠. 물론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그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가 설명을 이분을 많이 해보면서 많은 분들 배우면 암에 의한 직접적인 통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암에 의한 직접적인 통증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해가지고 잘라내버렸으니까, 일단 그 부위를. 근데 이제 잘라내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수술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왔던 부작용들이, 흔히 수술하기 전에 그 담당 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그 전공의들이 불러서 사인하기 전에 부작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작용은 사실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식도암 수술하면서 불러줬던 그 부작용을 다 겪어봤거든요. 다 그 부작용을 다 겪어봤거든요. 처음에 저는 저걸 사인할 때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했는데, 그 부작용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예를 들어서 그 복막 파종되기 전에, 아마 복막 파종된,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 같은데, 수술을 하고 목 있는 부위에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해가지고 집어여가지고 하는데, 이 목 있는 부위에 봉합을 했는데 척합이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는데 거기에 미세한 구멍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멍이 생겼는데, 그걸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하면, 그게 이제 음식이 이제 폐로 들어가가지고 급성 폐렴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퇴원해가 집에 있으면서 운이 좋았는지 목에 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쫓아갔는데, 담당이가 그걸 이제 천공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날 바로 입원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아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되고 2주가 지나도 안 되고 3주가 돼도 안 되고 4주가 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비싼 대학병원에서 제가 44일을 요거 하나 쫄딱 구멍 하나 매쿤 닫고 있었는데, 그 44일 동안 사실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러니까 음식은 아예 들어가도 못하고, 물을 못 마시는데 음식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닌겔하고 영양제만 해가지고 그냥 44일을 있는 과정이 거의 죽음보다 더 했죠, 사실은. 이게 그러고 매일 저녁에 이 목을 열어가지고 응급에 약간의 치료를 하고 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는 그때 잠을 못 잤거든요. 등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44일을 겪으면서, 그때는 사실은 솔직히 치료가 뭐고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죽는 게 더 낫나, 이 목은 목대로 계속 쪼아 붙이고
뭐 등이라든가 온몸만 아파가지고 잠은 아예 못 자고 그냥 저녁에는 잠은 아예 못 잤거든요. 그냥 그런 과정들 겪어보니까 와, 이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자연 치유할 때 제가 무염식을 했는데 뭐 그때 44일 동안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에 비해서 무염식은 그냥 장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한번 겪어보니까. 근데 또 이제 퇴원할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배에 이제 물이 싹 들어오는데 복수가 차는데 또 한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치료 좀 해달라니까 또 냉정하게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과의 소관이 아니니까 자기 과 그걸 끝나고 나면 다른 과로 가야 되니까 일단 퇴원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그 아무튼 40여칠간을 물도 못 먹고 매일 또 이게 절개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차라리 죽는 것이 이 고통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느낄 만큼. 아무튼 그걸 겪어서 이렇게 넘어오신 것도 대단한데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복수가 찼을 때 뭐 일반적으로 복수가 차면 더 와닿게 진짜 이제 끝이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오죠. 아유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4일 입원할 때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종교를 안 믿었었는데 또 기회가 돼가지고 마침 또 그때 또 이전부터 알고 계시던 또 신부님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하면서 세례를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 품어 오십시오. 그래서 뭐 그 전까지 그렇게 완강하게 안 하다가 도저히 뭐 혼자서는 그 제가 버틸 만한 이렇게 이제 의지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받았던 세례를 받았고 뭐 제가 뭐 교리나 공부는 전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했다는 그 자체가 그 44일 동안 죽고 싶다는 그때도 문득문득 그래도 어디에 그 의지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뭐 원장님이 주문하셨던 복수가 차고 그 복막 파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아마 제가 그때 몸이 그때 안 좋았지만 거의 뭐 미친 듯이 그냥 뭐 인터넷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뭐 그런 네트워크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병원에 물어봐도 뭐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검색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해보니까 뭐 그 복막 파종이 되고 복수가 생기고 복막 전이가 생겼을 때 그 치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한다는 건 수술한다는 것은 뭐 하이팩인가 하고 라이팩 그냥 배로 43도의 항암제를 물에 끼려가지고 끼리는 그 따뜻한 걸 그냥 부어 넣는 방식인데 한 번 부어 넣느냐 뭐 자주 부어 넣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뭐 하이팩 라이팩 하던데 그게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그 주류로 해가지고 치료법이 아니다 보니까 큰 대학병원에서는 하지는 않고 조금 좀 작은 대학병원에서 실험 사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더라고. 근데 그걸 했던 사람들의 그 뒤에 후기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좋은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러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짧게는 뭐 한 2달, 뭐 길게는 한 4, 5개월 만에 그냥 거기다가 보통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을 그 적어 놓은 것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이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만약에 저걸 했을 때 안 되면 그냥 이길 수도 힘든데 저는 힘든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다시 호스피스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사실은. 그 고민을 한 달 넘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주마니아 교육을 그 3번을 들었었는데 그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침 그때 아마 처음이었나? 동지는 모르는데 해암에서 그 주마니아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고, 또 라이트라는 또 과정을 또 개설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차피 뭐 집에 있어가지고는 뭐 아무런 치료를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고 3일, 퇴원하고 3일 만에 그냥 짐 싸들고 그 해안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지내보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뭔가 길이 열리면 그 길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그 전에 뭐 또 다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우리 유튜브에 나오시는 의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 2-3번은 또 찾아다녔거든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찾아다녔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들은 단어가 암줄기세포. 뭐 이상한 이야기 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줄기세포가 있는데, 뭐 암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뭐 그 말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말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어차피 라이트가 그 당시에는 한 달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한 달 과정을 하니까 시간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마니아 교육이 그 당시에 뭐 40시간인가? 한 달에 48시간인가 했는데 그 2개를 같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스케줄을 짜보니까 뭐 아예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교육이에요. 그냥 교육. 알고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그때 아마 원장님이나 올리브님이 그때 제 몰골을 그때 보셨는데, 저는 라이트 할 때 그 당시에 동작을 하면 항상 열애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복강경 수술하고 바로 들어왔으니까 아물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동작, 그 올리브님이 하시는 동작하고 저는 완전히 항상 다른 동작이죠. 그 동작이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그래도 그냥 거기 가서 해보면 그냥 시간이 가니까 잡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시간에 또 주마니아 교육도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앉아있기 힘들면 누워있다가 뭐 엎어져 있다가 뭐 그 자유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한 달 반을 이제 해안에서 보내면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아무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제 그 원장님이나 주마니아님이 이야기하는 그 치유 청사진을 이제 세웠다고 볼 수가 있죠. 세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에 그 당시 8월 1일에 해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러 군데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일정 정도 시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계시는 그 교수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분도 보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요양병원을 하고 계신데, 이제 입원 상담하러 갔다가 요양이면 집 근처에서, 고향 근처에서 요양병원 가는 게 안 낫나 싶어가지고
이번 상담을 하러 갔더만은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계란이나 생선도 해산물은 먹어야 되겠고 육고기만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지금 병기가 얼마나 위중하신데 지금 뭐 다이어트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뭐 생선이나 계란 같은 걸 먹는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 다이어트지. 그게 무슨 그 치유식이냐면서 아주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제가 또 공부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해암의 도로는 8월 1일 딱 그날부터 해가지고 다행히 해암에 그 당시에 이제 무염식, 지금도 있지만 무염식 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모든 걸 다시 처음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해암의 도로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염식 처음에 6개월을 하자 하다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하자 했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9개월 했습니다. 무염식 9개월 했는데 이제 9개월 뒤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가지고 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러 갔다가 할 수없이 이제 무임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임식을 깼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치병 활동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게 해암에 입원해가지고 라이트와 전문의 교육, 그다음에 무임식 요 세 개를 하면서 그걸 집중적으로 했던 게 그 당시에는 그 복막 전이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생각하고 거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래 될까 나는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 쓸데없는 걱정이나 해결책이 없는 걱정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그냥 바쁘게 생활을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